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실제로 고객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기업에서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 쓰고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끔, 그래서 업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넘어가서 저희가 뭐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저희가 보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나온 이후에 챗GPT를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업무에 도움은 되곤 있지만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고민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면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AI는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 좀 만지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제미나이든 챗GPT든 뭐 다양한 내용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니면 노하우 아니면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기업들 외부에 기업 외부로 내용들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내용들을 많이 좀 주저주저 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업무를 했던 내용들을 넣었더니 얘가 답을 주기는 하는데 so what? 그래서 이거 어떡하라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요. 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직 실제 기업 환경에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제약이 많고 또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질문 주신 내용처럼 실제 기업에서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들자면 일단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노하우가 유출되진 않을까 하는 보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AI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노하우가 데이터나 아니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걸 한번은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AI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질문이나 뭔가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은 AI를 가지고 무언가 업무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보안과 유출 이슈가 있고요. 또 AI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이슈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강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슈가 있긴 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저희 비하이메트릭스의 오상민 이사고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하고 온톨로지를 가지고 우리 의사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들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구축하고 운영하고 확장까지 할 수 있는 AX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AI 에이전트는 이게 뭐고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AI가 우리의 업무를 에이전트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이런 내용들을 업무 단위로 혹은 부서 단위로 이것들을 잘하는 AI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걸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쓸 때 왜 잘 안 되고 왜 어려운가?
실제로 AI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효율성, 뭐 구축이나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AI가 우리의 환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비용을, 판매하고 있는 내용을, 제품을, 사람을,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과 시간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보면 그렇게 또 나이스하게 또 작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챗GPT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되시는데,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 업무에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나 제미나이는 범용적으로 뭐 문서든 인터넷에 있는 지식들이든 기사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논문을 물어보면 잘 답을 주고요. 하지만 그런 논문이나 학술 자료들이 우리의 업무에 딱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들은 단순히 이렇게 범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ERP, CRM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의 주문, 뭐 판매, 실적 이런 내용들이 올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문서들을 또 쓰게 됩니다. 엑셀이든 워드든 PPT든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우리 정책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의 복잡한 일들을 처리를 하거나, 그리고 무언가 가격을 결정하는 내용들로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시스템화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절차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쓰면 좋은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저희가 집중했던 내용은 첫 번째는 실제 업무에서는 정확도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I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고객사분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게 도대체 정확도가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보셔서 한 90%, 95%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희가 업무를 볼 때는 단 1%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 때문에 생각하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AI는 항상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해왔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이런 정확도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AI가 실제로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 기업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로 텍스트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업무에서 쓰고 있는 방식대로 차트나 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답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지메트릭스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무언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거나 각각이 가지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R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꺼내서 쓸 때 어떻게 하면 얘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AI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줄까라고 하는 내용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결과물은 실제 업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BI 화면으로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확한 내용을 뽑을 수가 있냐면, 실제 저희가 집중했던 내용은 여기에서는 AI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만들거나 지시를 내리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물어본 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변환시켜주는 내용을 AI가 진행을 하고, 그 AI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BI에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BI에서는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던 자동으로 쿼리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100%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왜 BI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권한이나 보안을 적용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BI는 그동안에 많은 권한이나 그리고 보안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먼저 AI를 통해서 자연어로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질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로 그 권한에 맞춰서 답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 기업 내부에서 인사팀은 인사팀의 데이터를, 판매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팀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혹은 남의 연봉 정보를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정보들만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했던 사례는 뭐 3시간이든 아니면 하루씩 걸렸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업무들을 지메트릭스를 통해서 5분 이내로 짧게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볼 때 내 옆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다 줄 하나의 비서가 한 명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엑셀을 가지고 작업을 하든 혹은 무언가 분석을 하든 이런 내용들에 필요한 데이터는 항상 지메트릭스라고 하는 곳에 내가 메신저로 요청하듯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비서가 옆에 한 명 있게 되는 내용이 지메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RDB만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 어떤 추이에 따른 요약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혹은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팔린 곳은 어디야? 아니면 제일 떨어진 곳은 어디야? 합계는 얼마야? 그럼 여기를 우리 부점별로 순위를 매겨줘. 그리고 어떤 곳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가 요약을 해주게 돼요.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뭔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의 몫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조차도 조금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된 게 온톨로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내용은 쉽게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업무들은 혹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들은 다 네트워크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로 표현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하고 있는 프로세스든 아니면 업무에서의 이슈든 이런 것들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아니면 리스크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온톨로지로 업무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온톨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내용이 존재론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지칭만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이름은 오상민이긴 하지만 그냥 오상민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저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에 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 이상형은 이쁘기도 하고 취미도 나랑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치관이든 금전적인 여유든 그리고 같이 가는 고향이든 사는 곳이든 무언가 제가 바라는 이상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키는 얼마 이상의 물론 저는 지금 제 이상형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상형들과 제일 괴리를 두는 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키가 크고 내 마음도 이해해주고 내가 무언가 하자 그러면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 와이프를 정의하거나 내 남편을 정의할 때 이름이나 역할만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경제 상황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 학력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되면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게 온톨로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톨로지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실제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온톨로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쉽게 지금 보고 있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팀장이라고 하는 역할에 어떤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사팀에서 이 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역할에 맞게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 기술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쉽게 온톨로지라고 하는 상황으로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의를 해놓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쿼리로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입력을 했을 때 이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일본에 출장을 보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알려줘. 아니면 AI 팀장은 어떤 사람을 하는 게 좋을지를 해줘 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했던 업무 절차에 따라서 온톨로지가 공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단지 정보로만 봤던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답을 주게 하는 게 온톨로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만들 때 저희가 쓰고 있는 내용은 이런 AI 옵스라고 하는 환경을 제공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정의를 하냐면 온톨로지는 말 그대로 업무에 대한 정의를 온톨로지로 진행을 하고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RDB에 들어있는 내용 혹은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 근간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업무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온톨로지는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용도로 온톨로지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져 있는 절차와 내용들에 대해서는 RDB에 쿼리를 날려서 내용들을 가지고 와 진짜로 필요한 내용들이 화면상에 그리고 보고서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시나리오별로 어떠한 공급 계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 내용들을 단지 텍스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내용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통해서 실제 사람이 봤을 때 바로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에 요즘은 CDJ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요청들을 하고 계세요. CDJ가 뭐냐면 실제로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라고 해서 실제로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정을 따라가는가 그래서 실제 고객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온톨로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반도체 회사의 내용들을 할 때 인사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실제 요번에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학습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제일 잘 운영하고 이 부서를 제일 잘 운영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던지게 되면 실제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뭔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맞는 성품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AI를 통해서 답을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적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직원 중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교육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해왔던 업무 절차와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업무 프로세스들을 온톨로지에서 검색을 하고 그 온톨로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답을 찾아서 그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익 이상 감지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SI사를 대상으로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SI사에서는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많은 프로젝트 중에 이슈가 있는 곳과 없는 곳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비용과 비용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과 우리가 보기에는 예상되는 비용보다 훨씬 초과해서 내용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한 해에 하는 프로젝트가 뭐 1000개가 넘는데 그 1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다 일일이 사람으로 관리한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온톨로지와 그리고 AI를 결합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료를 취합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그리고 각각의 부서와 사업비 별로의 이상 중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의 AI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그것들을 추천하고 지금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사업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얘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을 줄 때 실제로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AI가 내가 질문을 내린 내용으로 혹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부에 어떤 프로젝트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역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AI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내용들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인력들의 추이라든지 그리고 인력들 별로의 등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WBS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등의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사용자가 혹은 질을 날린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 실제로 AX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시간을 그리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문제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게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업무를 보는 업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로 우리가 업무를 정의하고 에이전트를 만들 때 사업부별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별로 에이전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면 구매를 하는 에이전트 혹은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하면 제조 원가를 구하는 에이전트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AI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조 원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제조 원가를 구할 때 기존에 많은 기업체들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엑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 제품은 어떤 구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이 구성품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어떻고 노무비는 어떻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엑셀로 다 수집을 해서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긴 시간이 왜 필요하냐?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들을 판단하고 각 부서에 의견을 수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온톨로지로 절차화를 해놓게 되면 내가 질문을 내렸을 때 바로바로 답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재료비를 구하는 우리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변했을 때 전체 제조 원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바로 예측을 하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일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절차 이런 내용들을 잘 정의해 놓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엑셀을 받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한테 내가 물어보게 되면 AI가 내가 했던 절차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했던 그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저희가 온톨로지를 만들 때의 내용인데 저희 온톨로지 만드는 온톨로지 디자이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 내용은 그냥 붙이셔도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일일이 텍스트로 넣고 있는데 여기 텍스트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입력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회사의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적용이라고 하는 생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게 되면 얘가 저 내용들을 온톨로지화 시켜줍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들이 온톨로지화가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온톨로지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온톨로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온톨로지 파일로 내용들이 그래프DB의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되고 이 온톨로지의 내용은 이제 저희 에이전트라고 하는 G-에이전트에서 내용을 불러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중간 과정이 지금 뒤에 나오게 돼서 좀 빠져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사업장에 보낼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정해했던 일본 사업장에 보내는 사람을 찾는 절차들을 온톨로지에서 찾아서 지금 이 과정은 SQL을 만들어서 실제 DB에 접속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보낼 수 있는 만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두 번째로 이 중에서 일본 사업팀을 만들 건데 그럼 팀장 할 만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놓은 팀장의 조건들, 팀장의 역할들, 팀장의 기술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마찬가지로 인사DB에서 찾아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 추천을 해준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실제로 한 명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 후보 중에 제일 적합한 사람 한 명을
추천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인사를 이용한 온톨로지를 인사 기반의 온톨로지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희가 쓰고 있는 내용이 트리니티 디자이너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디자이너는 실제로 전 세션에서도 보셨겠지만 플로우 단위로 내용들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든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델이든 그런 내용들을 좌측에 있는 패널에서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에 있는 내용은 아까 온톨로지 디자이너에서 만들었던 온톨로지 문서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채팅하는 것과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인풋 텍스트 그리고 챗 아웃풋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하다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의 내용은 지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빨간색은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빌드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내용들이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저 내용들이 다 까만색으로 내용들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보셨던 온톨로지를 기반의 채팅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서는 AX 업무는 실제로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이든 3일이든 그리고 일주일이든 오래 걸렸던 내용들을 이제는 5분, 10분 아니면 7시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AX 그리고 저희 트리니티와 지메트릭스의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온톨로지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온톨로지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이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온톨로지를 정의를 하고 실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